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5월의 황금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이충무공의 뜻을 기리는 거북선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최소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평소와 나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취타와 세악을 갖춘 대규모 군악대가 행진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첫 출정식을 했던 425년 전 5월 4일을 기념해 여수에서는 51번째 거북선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의 백미 통제형 길놀이는 2.1km 구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애들한테 되게 체계적으로 돼가지고 교육적으로도 좋고 저희들이 볼 것도 많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전국 10대 향토 축제 중 하나인 진남제를 현대적으로 변모시킨 거북선 축제. 올해는 진남관과 이순신 광장 등에서 펼쳐졌던 해상 수군 출정식이 여수 앞바다로 확대돼 재현됩니다. 통제형 길놀이를 시작으로 해서 해상 불빛 퍼레이드, 해상 수군 출정식, 여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즐기는 축제가 될 것으로. 정유년의 혼, 여수 밤바다에 물들다란 주제로 나흘 동안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거북선 축제. 정규 프로그램과 함께 궁도대회와 어린이 민속놀이 한마당, 영당어 풍어제, 한시 백일장 등 부대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거북선 축제 기간 동안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다양한 교통 대책이 마련됩니다. 여수시는 이순신 광장 등 축제장 주변 학교와 공영 주차장에 1,3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버스 막차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 30분에서 11시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0명의 인원을 투입해 서교동 로터리에서 동물 파출소 구간까지 주차 계도 활동도 펼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9대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각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이번 선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주민센터 4층에 마련된 한 사전투표소. 투표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오전부터 줄지어 들어섭니다. 연휴 기간 여수를 찾은 타 지역 유권자들도 일찌감치 투표에 나섰습니다. 날짜가 겹쳐가지고 이쪽 여수에 와가지고 투표를 하게 됐는데요. 복지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고심해서 선거를 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가족, 동료들과 함께 인증 사진도 남깁니다. 1일차 사전투표율이 전국적으로 11.7%로 집계된 가운데 전남은 16.76%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치러진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16% 내외의 투표율을 보여 이번 선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그 잘못했던 점을 또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런 투표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지 않나. 이에 따라 오늘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율이 전남 지역에서는 30%를 넘고 전국적으로도 역대 최고치인 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각 캠프는 사전투표를 구치기나 역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등을 이용해 주 지지층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는 9일 대선을 앞두고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모의투표를 진행합니다. 여수 YMCA는 전국적으로 투표권이 없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과 함께 전개하는 20만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모의투표에 여수 지역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청소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모의투표는 온라인 또는 여수 거북선공원 야외 무대에서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 전남지부 등 10여 곳의 비정규직 노동단체는 어제 순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0,000원 즉각 시행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선동 후보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대변할 적임자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촛불혁명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선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을 청산하고 이를 통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나 가스를 줄여서 돈도 벌고 또 환경도 보호하는 제도, 바로 탄소은행제입니다. 광주가 가입률 전국 1위인데요. 하반기부터는 아파트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최영희 주부는 전기나 가스 전략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항상 플러그를 뽑아 대기 전력을 차단하고 난방은 꼭 필요한 곳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 역시 에너지 절감을 생활화하면서 이 아파트는 3년 연속 저탄소 녹색 아파트로 선정됐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게 좀 생활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파트가 더더군다나 또 이렇게 저탄소 녹색 아파트로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노력을 하죠, 사실은. 아파트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탄소은행제가 올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150세대 이상 아파트 710여 곳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도가 대규모 아파트로 확대 적용되는 겁니다. 전기와 수도, 가스 절감량에 따라 연간 최대 3만 5천 포인트, 돈으로 환산하면 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전기를 8% 이상 절감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탄소은행제를 시행한 이후 가입률 60%를 달성해 전국 1위를 기록한 광주시가 녹색 생활 실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우리 지역의 열대야, 폭염 이런 현상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광주에서 감축한 온실가스는 5만 5천여 톤, 소나무 2천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습니다. 2020년까지 광주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는 앞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라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의 민간 교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자매 결연 도시인 중국 푸저우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광양을 방문해 경제무역 교류에 나서기로 했지만 푸저우시의 요청으로 방문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도 지난 2월 광양항 서측 배후 부지에 중국 기업과 3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일부 민간 교류냐 투자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과 어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 인력이 대거 몰리면서 외딴 섬의 풍속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100길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섬마을의 대파밭입니다. 막바지 수확이 한창인데 작업 인력은 섬 농민들이 아닌 모두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팽에 그 뽑아서 줘야만이 싣고 간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 인력으로는 못하니까 우리 부락에도 지금 몇십 명이 와 여기서 정착하고 있어요. 한두 명씩 늘기 시작한 외국인 인력들이 3, 4년 전부터는 특히 수확기 거의 모든 농산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자체 일손이 달리는 데다 인건비도 절반 수준이어서 섬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육지 인력 업체까지 인력 공급에 나서는 농번기와 수확기에는 한꺼번에 수백 명씩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리면서 늘어나던 빈집들이 사라졌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위한 인력 소개소, 제과점, 음식점이 생겨나는 등 인력 대체 현상은 섬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출하식이니까 그때 싹 오는 거예요. 와갔다가 요거 끝나면은 무안 가서 마늘하고 양파하고 거기 끝나면 또 뭐 참외밭에 가도 되고 딸기밭에 가도 되고. 그러나 국내 농어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취업이 불가능한 단기 여행 비자 등을 통해 입국한 상태여서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전통의 멋을 가족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순천시립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은 어린이날인 오늘부터 오는 7일까지
옛 조상의 멋을 탐하다라는 행사를 마련합니다. 박물관 측은 잊혀져가는 옛 조상들의 장신구 하나하나에 멋과 상징을 전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파인 오늘도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한낮에 하늘빛은 흐리지만 서울이 27도, 대구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바깥 활동하기 대체로 무난하겠고요. 밤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텐데요. 양도 적겠고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연일 기승이던 이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밤 곳곳에 비가 오면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0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이나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 제주도로는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차츰 그치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남해안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또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중부와 경북의 경우는 현재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과 광주 18도, 대구 18.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전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곳곳에서는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다가오는 대선일에는 충청과 남부 지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